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자, 할 것도 없는데, 이거나 좀 한번 볼까요? 네, 뭐, 주식을 사기보다는 때를 사라. 네, 때를 기다리라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에 되게 똑같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때를 사라는 얘기는 흐름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흐름을 보라는 얘기인데, 대부분 여기 있는 얘기들의 대회 전반적인 얘기들이 대부분 흐름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흐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여기서 이제 막 글로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투자 꼭 차익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시세의 길잡이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예, 그렇죠? 차트를 노련하게 하는, 예, 그렇죠? 성공률은 이 정도가 맞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저 같은 경우 데이터를 건들잖아요. 그럼 성공률이 상승장 때는 80%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하락장 때는 어떻게 돼요? 그쵸? 한 60%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뭐예요? 지수에 영향을 좀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쵸? 이것도 다 흐름 얘기예요. 네, 흐름 얘기입니다. 잔파도만 보면 지금이 이런 게 잔파도죠, 여러분. 이런 게 잔파도예요. 이런 게 잔파도예요. 이런 잔파도에 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는 것보다 파는 거 이건 당연한 얘기죠. 네. 근데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네,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점에 물려서 사는 건 되게 위험한 얘기죠.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알맞는 투자 이거는 뭐 당연한 이거 대중이 가는 길 뒤에 꼭 이거 예. 인기 뒤안길을 사라 그쵸. 자, 지금 뭐 예를 들어 전기차가 막 나가고 잘 나가고 있어요. 전기차가 잘 나가면 사람들은 그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막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힌트를 지금 드렸지만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제약주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제약주가 진짜 바닥을 많이 칩니다. 근데 전 바닥주로 들고 가는 종목들 중에 제약주들이 되게 많아요. 약품주, 제약주들. 그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 마이너스 한 20%, 많게 된 건 30% 됐는데 더 이상 이제 추매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뜨는 종목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바닥에 눌린 종목들 어차피 주가 빠질 거고 주가 빠지면서 뭐 약수익 나오면 수익 먹고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현금화 시킬 수 있는데 그거는 그거는 그냥 그거대로 들고 가는 거고 현금화 되는 거면 현금화 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 만일에 계속 마이너스 돼 있는 상태로 안 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계속 그냥 꾸준히 들고 가는 겁니다. 워낙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애들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자기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틀리면 어, 그 틀린 부분이 뭐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인지를 해야 돼요. 시세는 시세로 이거 똑같아요. 이거 그냥 다 흐름 보는 얘기입니다. 흐름. 시세 다 흐름 보는 얘기예요. 대부분 결론은 뭐냐? 자, 흐름이 좋을 때 네, 투자를 하면 돈 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때가 올 때까지 이거 다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예. 다 하는 사람들 네, 사고 팔고 뭐 쉬어라 쉬는 것도 투자다 그쵸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고 말씀드린 거죠 쉬는 것도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제 엄청 찍어줬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찍어줬잖아요 상승장 가서 이제 이렇게 횡보해져가 이제 밀려버리잖아요 그럼 쉬어야 돼요 왜냐면 종목들이 많이 밀릴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아시겠죠 이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띄워준 라인대에서는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가가 진짜 크게 뛰었을 때는 쉬어주는 구간이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 때 어떻게든 돈 내려고, 돈을 뭐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수익을 엄청나게 뭐 이런 구간, 어차피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쉬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런 구간은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주식에서 이런 구간은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화랑장이잖아요. 불타는 많이 불타죠. 네, 그렇죠? 이때는 쉬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릎에서 해서 어깨에서 팔라는 얘기죠. 예. 굳이 전체를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 먹겠다 하면서 뭐 생각 외로 많이 올라간 애들도 있는데, 예. 많이 올라갔을 때, 아,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더 올라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아쉬워하시고, 내가 그걸 왜 팔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적당히 먹고 많은 종목을 건드려서 수익을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좋아지는 시장대에서는 뭘 해도 수익을 버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여러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떤 분들은 끝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화이트보드가 좀 늦네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매집하다가 이제 쭉 올라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적당한 라인대에서 봤죠. 250%에서 200에서 300% 올라오면 평단에서 이제 올라오면 한 이 정도 라인대에서 그냥 정리를 해버립니다. 더 크게 뛰는 애들이 있어요. 막 종목들 얘기하자면 되게 많죠. 뭐 애니능률도 그랬고 되게 종목들 많았죠. 근데 저는 이 라인대에서 적당히 먹고 비중을 확 줄인 상태에서 그 이상을 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있긴 있는데 저는 그냥 적당히 먹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먹는 게 수익률이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종목을 한 두세 개밖에 안 들고 가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더 이상 더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서 계속 기다리다가 뭐 수익률 한 뭐예요? 150% 100% 정도 났는데 100% 정도 났는데 뭐예요? 이러다가 세력들이 먹고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70% 80% 됩니다. 수익률이. 그러면 이때를 기억을 하고 뭘 하는 거예요? 또 기다려요. 근데 수익률은 점점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갈 때 웬만하면 중간 수익 챙겨 먹으라는 얘기가 나눠서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마세요. 끝까지 나는 끝에서 팔겠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적당한 나이대에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확신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해라. 이게 지금 이 얘기 있죠? 막, 자, 어설픈 상담가가 투자를 망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듣고 싶은 얘기가 살까 말까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야 되면 어떻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야 되면 자, 어떤 사람이 이걸 물어봤어요. 이거 좋은 종목이에요, 나쁜 종목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이 나쁜 종목이 말했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을 한 상급으로 보고 있어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평단이 여기죠. 근데 이 종목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매수.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물어봤을 때 좋다라고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좋으면 사야지 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수 위치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좋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올라가겠지. 그럼 한 방 매수하는 거예요. 진짜 멍청한 겁니다. 아시겠죠? 전 매수 위치를 어떻게 잡아요? 자, 평단에서 밑으로 빠졌을 때 뭐예요? 그렇죠. 분할 매수하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그런 얘기 다 나와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확신이 있을 때 저는 확신이라기보다는 상황이 흐름이 좋아질 때 전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을 때 과감하게 빡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늘려나가요. 그렇죠?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그 투자라는 얘기는 이거 그러니까 비중이래요. 전체 금액이 크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일 겁니다, 아마.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좀 잘못 이해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잘 될 때 너무 자만하지 마라. 이게 그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식이 잘 되잖아요.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떨어지는 상황이 올 거고 분명히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흐름 얘기예요. 결론은 다 흐름 얘기예요.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냐 떨어지는 상황이냐. 그렇죠. 그 흐름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수급으로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장이 좋을 때 투자하고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란 얘기입니다. 그게 무료방 회원님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베스트 선택이에요. 베스트 초이스예요.
아시겠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 뭐 장이 어떻고 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이 잔 물결 막 이런 거 올라오고 잔파도 같은 거 좀 올라오면 이거 올라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데서 막 사는 개인들 엄청 많았잖아요. 결론은 다 그겁니다. 흐름을 못 읽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주식이 자만하지 마.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막 올라갔을 때 얘기 들었고 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폭락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폭락을 한 상황이고 이게 좀 쉬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큰 욕심 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큰 욕심 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시장 분위기에 도취되지 말아라.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라인 때 내가 지금 주식이 잘 되고 있어. 시장 분위기도 너무 좋아. 그러면 이런 상황 때 어우 씨. 야, 요새 3, 4개월 동안 와 수익률도 엄청나게 났고 야, 더 잘 될 것 같아. 야, 더 투자해. 분위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그렇죠? 휩쓸려 가지고 뭐 끝도 없이 막 계속 투자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밀려요, 나중에. 밀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투자에 성공하려면 타이밍과 종목 선택. 이거는 똑같은 거죠. 이거는 기본 틀이죠. 네, 제 수급을 보는 기본 틀이죠. 네. 타이밍과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된다. 수급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뭐예요? 평단 밑에서 사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지금까지 꾸준히 좋았던 종목들이 이제 평단 밑으로 세력들이 매집했던 그 구간보다는 좀 싸게 나왔네. 그럼 여기서 지수 흐름이 지금 현재 상황은 좋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 당장 그렇게 큰 돈을 넣을 필요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하면서 좀 더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계속 기침이 나오네요. 말을 많이 하니까. 절대적인 유연성. 여기서 네. 그렇죠. 고집이 세거나 막 내가 한 종목, 그러니까 종목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에 딱 어울리시는 분들이에요. 종목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골라서 너를 했는데 네가 지금 나를 배신하면 안 되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니? 너도 언젠간 올라가겠지. 막 이러면서 종목이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답이 없죠. 네. 답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바람둥이처럼 해야 돼요. 바람둥이처럼. 바람둥이처럼 해야 됩니다. 막 수뇌부처럼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얘기 나오네요. 팔고 나서 올라도 애통하지 마라. 그렇죠? 이런 거 차라리 애통하지 않고 그럴 거면 애통할 것 같으면 저처럼 그럼 비중을 줄여 나가세요. 네, 비중을 줄여 나가세요. 그러면 좀 나아질 겁니다. 분할 매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이지도 않는 손대죠. 이거는 좀 잘못된,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주식에 손대지 마라는 얘기는 이게 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움직이지 않는 주식엔 손대지 마라. 당연히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손대지 말라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격언들을 좀 많이 보면은 이 얘기가 있어요. 거래량이 나와줬을 때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수에도 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살아나면서 움직여 줬을 때 그때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다 흐름 얘기인데 결론은 흐름 얘기긴 한데 좀 세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움직이지 않는 주식은 장이 엄청 밀렸을 때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잘 움직이지 않는 주식들은 대형주일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밀리고 폭락이 나왔을 때 대형주를 건들고 그 종목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죠. 사람들은 지수가 폭락될 때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멘탈이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대형주 건드시는 분들은 이게 크게 문제가 생기시잖아요. 특히 폭락장 그럴 때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쁜 얘기 뭐 손대지 마라가 아니라 손댈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불나방들 얘기예요. 인기주는 초기 시세에 따라부터
초기 시세를 어떻게 알아요? 인기주의가 될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초기 시세는 또 어느 라인대에서 잡을 건데요. 그쵸? 이건 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불나방들 얘기예요. 불나방들. 아시겠죠? 불나방들 얘기인데 이거는 초기 시세를 알면은 튀는 그 구간을 안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말도 안 되죠. 네. 하루 이틀 이건 흐름 얘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흐름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0%의 주가 등락은 대세전환 아니에요. 10%의 주가 등 이거 언제적 얘기예요? 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이런 거는, 네, 뭐예요. 기술적 분석,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갖다가 붙이는데, 평균치 데이터일 뿐입니다. 이건 꼭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자,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라. 이건 당연한 얘기죠. 네, 여유자금이 그런 걸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원을 모르고 시세요. 이건 뭐죠? 내가 이거 안 읽어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네. 이것도 네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무슨 격언이에요, 무슨 얼어죽을 격언. 그 격언이 옛날에 그 데이터 있었을 때 그 상한제도 바뀌어 있고 상황도 되게 다르고 그런 상황인데 격언을 왜 들어요? 그쵸? 격언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돼야지 그 격언을 듣는 거지.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그 경우 왜 들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네. 그쵸? 매입 가격을 잊어라. 이건 분할 매수하면은 잊혀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고 있구나. 그렇죠. 분할 매수 하시다 보면은 매입 가격 별로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건 분할 매수 하시면 예, 원래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흐름 따라가. 그러니까 결론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흐름을 보는 거지. 내가 어디서 사고 지금 몇 프로 손실 중이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장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지금 장이 빠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 상황에서 나는 현금을 들고 있고 지금 비중 크게 놓지 않으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중이 생각나야 되는 거지 매입 가격은 생각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중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큰돈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대신에 하루 종일 시세판 보고 있어도 큰 돈 벌 수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이 좋을 때입니다. 그때는 돈 벌 수 있어요. 그리고 행운아 이거는 갖다 버려요.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얼어 죽을 행운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행운아의 기준이 도대체 뭔데요? 공부한 사람이 뭐 행운아가 된다. 그러면 전 행운아 따라 붙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입은 천천히 매입은 천천히 이건 맞아요. 분할 매수 얘기하는 거죠. 매입은 천천히 매도는 신속하게 해라. 근데 저도 이거 분할 매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욕심 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이게 사람이 저는 데이터 가지고 말씀드리고 250%에서 그거는 데이터 관련된 얘기입니다. 데이터기 때문에 250%에서 300%를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해요. 저는 그 데이터의 평균치를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데이터를 평균치를 따라가려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쯤에서 팔아야겠구나. 그건 뭐예요?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10년, 20년 쌓이고 그래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좀 올라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대처를 했을 때 그게 경험치가 쌓입니다. 그러면 그 경험치에 따라서 수익을 좀 봐야겠구나. 그럼 좀 비중을 줄이면서 들고 가야겠구나. 이런 걸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가 쌓이신 분들은 그 구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 생선 대가리와 꼬리는 고양이한테 넘겨줘라. 막 이런 얘기인 것처럼 분할 매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구간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보는 거고요. 굳이 뭐 매도가 신속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신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수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면 좀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더 오를 분위기고 더 흐름이 더 좋은 상황인데 굳이 내가 매도를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평균치 왔다면 저는 매도를 하겠지만 평균치도 안 하는데 굳이 내가 신속하게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누어 사고 여기 나오네요. 예. 그쵸? 여기 나오네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쵸? 왜 여기에 이거랑 말이 안 맞죠? 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소문이 그러니까 그쵸. 테마주나 뭐 정치 테마주 막 그쪽은 너무 너무 사람 하나 말로 막 많이 바뀌는 상황이지만 뭐 무슨 테마주 뭐 히토류 테마주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막 들러붙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문이 날 때 산다고요? 그죠? 그게 반대가 아니라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세력들은 뉴스를 통해서 매집도 해요. 예, 뉴스를 통해서 뉴스가 빵 하고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올라옵니다. 그렇죠? 올라오게 됐을 때 그 전에 막 쥐꼬리만큼 움직였었던 그 종목에서 테마가 터지면서 올라와요. 그렇죠? 올라왔을 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물량들이 있겠죠. 유통주식 수의 그 물량들이 있겠죠. 자, 이제 올라왔으니까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올 거고 단타치는 사람들의 물량들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이때 물량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밀어버리죠. 그럼 우리는 그 밀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평단이라면 밀어버렸을 때 그 구간에 맞춰서 분할 매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테마 빵 터졌네. 그래? 눌러 너네. 눌러라. 그러면 난 평단 밑으로 떨어지는 건 매수할 거야.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세력들이 뉴스를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도 뭐예요? 자, 빵 터졌죠? 그렇죠? 뭘로 터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찾아봐야죠. 근데 뭐예요? 눌러주고 있고 평단 밑에 빠지면 산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좀 보면 이제 버핏형 명언 주식을 산다는 건 이것도 흐름이에요. 흐름입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요소들이 많다. 이거는 좀 가치 투자 쪽 개념이 많아요. 워런 버핏은 워낙 장기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약간 가치 투자에 대한 개념이 많은데 저는 데이터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 좀 안 맞는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흐름 얘기긴 한데 자, 뭐 그러니까 길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근데 워런 버핏하고 여러분이랑 똑같은 동률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사자를 볼 수 있어요. 만나볼 수 있고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버핏 형은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워런 버핏은.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사람 보는 눈도 좀 있겠죠. 나이도 있고 그리고 투자 경험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잘하면 꼭 천재일 필요는 없다. 맞아요. 꼭 전 천재 아니에요. 아우 죄송합니다. 기침이 계속 나오네요. 말만 많이 하면 이렇게 기침이 많이 나옵니다. 자, 로켓 될 필요가 없다. 그쵸? 네, 천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수가 밀릴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제 말대로 되고 있고요. 제가 무슨 천재 아니죠? 네, 간단하게 시장 흐름을 좀 파악을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쵸? 기본은 완벽하게 이게 가치 투자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보는 뭐 회차될 필요 어떻게 보느냐.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봅니다. 네, 시장 분석, 뭐 기업 분석, 그렇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거죠. 대부분 워런 버핏을 좀 보는 사람들은 단기 투자나 단타 하시다가 망하고 이제 나는 가치 투자해야겠다 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시겠죠? 맨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초심자 행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이 이제 나는 주식 되게 잘하구나. 이제 의식되면서 투자를 했다가 개망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망하고 나서 그렇죠. 나는 단타 이런 거는 힘든가 보다. 나는 좀 가치 투자를 해야겠다 하면서 가치 투자 쪽으로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봐요. 워런 버핏 걸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가치 투자해가지고 큰 수익을 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큰 수익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식을 사지 말아라. 단순히 인기가 없다고 그 비즈니스나 주식이 좋은 것이 아니다. 맞아요. 네. 이거 네, 이거는 회사를 좀 봐야 되죠. 위쪽이랑 좀 연동되는 부분이 있네요. 회사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가치 투자 얘기인 겁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안 보니까 이 회사가 나중에 크게 뜰 수 있고 이게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고 큰 폭으로 뜰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이런 생각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정도 생각까지 온다면 어느 정도 좀 보시는 분들일 겁니다. 근데 회사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좀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가치 투자를 좀 하실 거면 그렇죠? 예.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안 좋은 뉴스들이 뻔히 그렇죠? 똑같아요. 앞에서 얘기 나오는 똑같죠. 시장이 너무 좋아 막 그런 거 했을 때 눈에 안 좋은 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예. 회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그 회사를 사야 되는 가장 이거는 네 저랑 좀 안 맞아요. 네. 이거는 저랑 좀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만 본 거잖아요. 회사만 본 건데 저는 회사를 보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를 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이게 저랑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저랑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랑 좀 안 맞아요. 시장 자체에 시장의 돈이 좋고 상황이 좋았을 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워런 버핏하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정보량을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정보량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쵸. 그런 정보량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얘기 못해요. 못하고 이런 생각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맞는 얘기가 정보량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또 맞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쵸? 네. 제가 시장이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돈 번다는 얘기예요 그냥. 네. 위기에서 빠져나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수가 밀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흐름이 그렇게 갈 거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흐름이 갈 거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흐름이 이제 밑으로 밀릴 거고 그런 흐름이 갈 거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들고 있어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제 올라올 때쯤 우리는 뭐예요? 투자를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다 앞에서 뇌동매매만 그런 얘기 다 나왔었던 거죠. 항상 멀리 봐라. 그러니까 이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요. 장기 투자. 영어는 다 장기 투자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다 가치 투자, 장기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은 좀 안 맞아요. 이거는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머리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나 단순한 바보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 아니에요. 그 비즈니스가 도대체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워런 버핏 얘기를 별로 잘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엄청난 투자 수익을 내는 엄청난 성공한 투자자는 맞는데 그렇죠? 너무 길게 보거나 흐름에 그렇게 상관하지 그러니까 큰 흐름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 있죠. 존니라는 분이 있죠. 그분도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딱 가치 투자에 길게 보고 나중에 배당금 받아 먹고 그 나중에 큰 수익 나왔을 때 그 차익도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진짜 큰 돈이 생기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저도 큰 돈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쵸. 흐름을 보고 타이밍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뽑아 먹는 거죠. 저 역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큰 돈이 되려면 한 100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겠죠. 100억 이상 가지고 있으지. 그래도 흐름 따라서 아니면 좀 좋은 종목들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사가지고 그렇죠? 망하면 안 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그냥 차라리 밑으로 좀 싼 값에 나왔을 때
매수해가지고 들고 가는 거죠.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이거는 위기 때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위기 때 사라는 얘기고. 모든 주어진 기회 꼭 다 움직일 필요 없다. 그렇죠? 네, 이건 흐름입니다. 흐름. 네, 흐름 얘기예요. 굳이 네, 굳이 남들이 이게 지금 좋은 장이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때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보는 사람들은 길게 보는 거죠. 네, 큰 흐름을 보는 사람은 길게 보는 거죠. 그겁니다. 주식 고를 때 정치나 거시. 네, 맞아요. 테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테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실적은 조절. 그쵸? 네. 여러분 단타 해봐야 수수료만 많이 나갑니다. 네. 단타 해봐 수수료만 많이 나가요. 좋을 게 없어요. 이거는 다 장기주에 관련 얘기네요. 좀 제가 있는 것만 좀 괜찮은 것만 좀 뽑아서 말씀드려볼게요. 다 장기주예요. 다 장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건 다 회사 장기로 보고 회사를 보고 그 회사의 비즈니스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정보량이 똑같겠냐고요. 당연히 다르지.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예요. 장이 안 좋았을 때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거. 대형주는 큰 변화가 없잖아요. 많이. 그 얘기입니다. 이건. 그 얘기예요.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거는 뭐 변화가 없는 종목들은 막 투자를 하지 말아라 막 그런 거 있는데 이거랑 좀 상반되는 얘기죠. 모든 것은 시간이 많이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기다리면 나중에 이게 계속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기다리면 나중에 뭐 성공한다. 막 이 앞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첫째도 돈을 잃지 말아야 되고 둘째도 첫 번째 룰을 잊지 말아라. 돈을 잃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매수하면은 돈을 잃을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팔아야겠죠.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제가 이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심심풀이로 한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저를 보는 기준이 되겠죠? 이 전문가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지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저도 알아요. 저도 압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저의 경험상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막 건들면서 해왔던 그 상황상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저 개인적으로 쌓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데이터를 돌려보면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구나 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 경험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험과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랑 뭐 계속 꾸준히 같이 가시는 거고 아니신 분들은 빨리 나가셔야죠. 얘는 뭐 개소리를 해. 이 전문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빨리 나가셔야죠. 더 훌륭한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고 내 매매에 대한 내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